안녕하세요. 김종태 경제플러스 13번째 제2부 순서입니다. 예. 우리 앞타임에서 우리 골프 관련된 또 우리 그 기능성 양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좀 약간 방향을 좀 저희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 혹시 맥가이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든지 막 만들어내는 맥가이버 보면서 어렸을 때 이제 꿈을 키워왔던 뭐 그런 기억이 저도 이제 새록새록 나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더 유능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 발업의 박승복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주식회사 발업의 박승복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주 봐야 되는데. 네. 네. 더 훨씬 더 아주 잘생겨지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젊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발업의 우리 박승복 대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시제품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최근에 어떤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IoT 관련 제품하고 웨어러블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도 같이 네. 개발을 해서 납품도 해주고, 예.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런칭도 지금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제품도 이제 하고. 네,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저희 자체 제품을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네, 개발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해주지만, 네. 우리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런칭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발업이라는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되게 재밌는데요.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안에 보면 발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인데요. 발을 업그레이드해서 발업. 순 우리말로 발을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재밌게 만든 회사. 그 회사 이름 보면 발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충청도 사투리 중에 드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드슈. 그거 가지고 뭐 빵을 만드는 것도 봤는데, 상품 브랜드, 상표를 만들어서. 네. 자,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백 개? 네, 수백 지금 개, 예.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는 이제 수백 개 될 네. 겁니다. 1년에 작게는 한 10여 개, 많게는 거의 한 50여 개 정도 개발을 네. 대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발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했는데, 네. 지금은 수백 개 정도의. 그렇죠. 기존에 했던 네. 것들, 기존에 개발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스타벅스인가? 네. 커피숍하고 했던 뭐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예, 커피 찌꺼기 보관함인데요. 커피 찌꺼기가 그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전체 무게의 80%, 그리고 쓰레기 무게의 80%가 그 커피 찌꺼기라고 예. 하고요. 그리고 전체 부피의 20%가 또 커피 찌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커피 찌꺼기가 갖고 있는 효능들이 되게 많아요. 네. 탈취제, 방향제, 입욕제, 거기다 스크랩으로 썼을 때 피부 미용의 효과, 그리고 뭐 녹 방지 기능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설거지할 때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걸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쓰레기로 배출하면서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커피 전문점에 판촉용 제품으로 공급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자연스럽게 커피 찌꺼기도 갖고 가서 주머니에 넣고도 다니고 가방에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게 하려고 했던 디자인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많이 팔렸나요? 아니, 원래는 그 S 네. 커피숍 전문점하고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하고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가려. 여기는 인터넷 방송이니까 그런 거 전혀 가리지 말고. 네, 스타벅스하고 이제 던킨도너츠, SPC 그룹하고 파스쿠치하고 이제 그런 공급 계약, 가계까지는 맺었었는데, 실제로는 그 양산 준비까지 다 했었습니다. 이제 재료까지도 이제 30만 개 할 수 있는 재료까지 다 사놨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에 이 공급가를 좀 낮춰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못 맞춰줘서 실제로는 한 15,000개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일반 소모들 대상으로요. 요즘 그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네. 그걸 발효시켜서 무슨 뭐 탭이나 이런 걸 쓰는 것도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화장품 원료로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아까 개발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그 운동화 끈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제품이 아니고 이제 포렉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 건데요.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는 그 운동화 끈을 만드는 설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 탄성 운동화 끈이라 그래서 등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끈을 이렇게 묶을 때 탄성이 있으면 오히려 쉽게 벗을 수 있고 발목은 더 세게 잡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사업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기계 설비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때 만드는 거 보니까 이게 그 끈, 운동화 묶는 끈이 어디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고무줄처럼 되고 어디는 또 아주 탄탄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 이제 묶을 때 이제 딱 그 탄성 있는 부분이 이제 뭔가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걸 이제 개발하는 걸 봤었는데. 네.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맥가이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냐면 그 의뢰인들이 내지는 그 요구한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그대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 갖고 온 게 지금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뒤에 있는 게 이게 뭐죠? 네, 지금 워터 해먹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 이 워터 해먹은 사실 이제 올해 두 번째 이제 모델이 두 번째 네, 모델이고요. 업그레이드 모델. 모델이고요. 물놀이용 튜브입니다. 그 기존의 물놀이용품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이 가운데 부분에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이 워터 해먹. 그러니까 물 위에서 해먹을 타는 듯한 느낌으로 탈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당연히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2만 개 판매했고 네. 또 2만 개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이제 여름 지금 한참 지금 끝물인데 네. 올해 이제 거의 끝나가네 이것도 제품이.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인디고고라고 하는 네. 이제 미국에 있는 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120%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10개국에 판매가 됐습니다. 아, 그래. 네. 이게 보니까 이 망사로 돼 있어서 네. 여기 누우면 이제 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가라앉고 네. 하여튼 뭐 물에 안 빠지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이 반쯤 들어옵니다. 네. 누워있을 때 물이 반쯤 들어오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굉장히 잘 맞아요. 예. 그래서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도 예. 굉장히 안전하게 뒤집어지지 않게 파도 타기도 가능한 안전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이죠? 똑같은 거. 네, 예. 모델은 두 가지, 빨간색하고 이제 파란색하고 두 가지 모델이 올해의 제품입니다. 그래요. 이거 보니까 그 바닷가나 뭐 이렇게 그 뭐죠 계곡 같은 데서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뭐죠 그 워터파크인가요? 네. 그런 쪽에서는 사용 어떻게 가능한가요? 개인이 갖고 가는 건 사용이 네. 가능하고요.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터파크 규정상에 네. 135cm 이상은 이제 임대해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요즘 뭐 워터파크들이 많이 좀 있는데 네. 이거 가져가서 편안하게 이거 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제공하는 튜브들도 있으니까 네, 뭐 같이 맞습니다. 이제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야외로 나갈 때나 바닷가 갈 때는 또 많이 한번 보시고 이게 수출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일단 10개국에 일단 나갔고요. 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물량 네. 나갈 수 있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가져오신 건데 네. 뭐 다시 뒤에도 또 이렇게 놔주시고 네. 자 그다음에 지금 그 뭐 바퀴가 달린 거 가져오셨는데 한번 여기다 올려놔 볼까요? 네. 자, 야 이거 어유 막 밀어내는데 밀어내. 전동일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이제 전동일이라고 해서 이제 외발로 이동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인 이동 수단인데요. 지금 이게 국내 시장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지금 뭐 10몇만 대 정도가 판매됐다라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거 외발로 타고 다니는 거 이걸 말하는 네, 거죠? 뭐 네. 자이로 센서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안 자빠지고 안 넘어지지 자빠지는 거. 근데 이제 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장치를 만든 겁니다. 아 이거 요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IoT 제품이고요. 이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내가 잡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본 제품을 설치를 하시면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여기 있네 여기. 네, 예. 전면에 있어서 그 자전거나 혹은 전동기를 타시는 분들이 야간에 주행하실 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든 IoT 제품이고요. 이런 자전거용 제품은 최근에 이제 인디고고나 킥스타터를 통해서 네. 이제 해외에서 한 3-4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품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 작은 1인치 이하의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자전거는 20km에서 40km 이상 이렇게 막 달리는데 화면 작은 화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드롭바 위에 설치가 됐을 때. 그래서 저희가 만든 컨셉은 전방 3m에서 5m 앞쪽에 레이저로 길 안내 정보를 레이저로 영상을 내줍니다. 길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 자동차 SUV 그 네, 디스플레이처럼 맞습니다. 앞에 네. 저쪽 앞에 보이듯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거 사서 안정적으로 이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길을 보면서 이제 안전하게 간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이 있죠. 보행자들도 저쪽에서 3m, 5m 후에 전동일이나 자전거가 오는구나를 예. 이제 시각으로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차고가 높은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도
이 밑에 자전거나 전동길이 네. 지나갈 때는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전방에 3m에서 5m 앞쪽에 이런 레이저로 이런 광원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미리 인지하고 이제 차량 우회전하거나 할 때 그럼 그 앞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 앞에 길바닥에 네. 보여지는 게? 일단 두 가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영사가 되는 건 속도 정보, 내가 가는 저의 속도 정보하고 속도, 그러니까 뭐 시속 몇 킬로다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표시되는 거네. 이 노면의 상태를 또 보여줍니다. 여기는 몇 킬로까지 달리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 그럼 이게 이렇게 레이저로 쏴져서 글자가 이제 깃바닥에 보이는 네, 건데. 숫자들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품의 또 다른 하나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될 그 내비게이션 네, 기능이 기존 내비게이션하고. 구글 맵이나 네. 이제 애플 맵에서 이제 그 맵 정보를 불러와서 이제 그거를 바닥에 전방 몇 미터에서 제 목적지를 가려면 어떤 네. 식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안내, 길 안내까지 해주는 그런 IoT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일단 뭐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건데 길에서 이게 야간에 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네. 야간에 타면 위험할 수 있는 전동기를 미리 이런 영사 장치를 통해서 레이저에 영사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저 자신 이 운전자한테도 좀 안전하게 덜 위험하게. 덜 위험하게 네. 해준다는 그런 컨셉인 거고요. 그래. 그럼 이거를 따로 타는 뭐 자전거 도로 같은 데서 타지 않고 시내에서도 막 타고 다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은 이제 불법이죠. 인도에서도 지금은? 불법이고요. 차도에서도 불법인데 국토안전부에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고요. 그러니까 요 제품은 어차피 뭐 수입을 하든 국내에서 만도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네. 요 제품이 워낙 위험하게 지금 시내에 질주하고 있으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걸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이 제품 보니까 이게 딱 그 킥스타터 아이템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 프로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네. 있냐면요. 김용태 회장님이 저희 워터해머뿐만 네. 아니라 이 제품에도 멘토가 좀 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이고, 큰일 들고요. 났네, 이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제품은 지금 85%에서 90%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펌웨어 쪽만 지금 손보고 있고요. 네. 레이저 광원에 대한 튜닝만 지금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제부터는 발로 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VC라든가 혹은 엔젤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으니 이거 좀 알리는 자리가 되면서 좋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갖고 나온 게 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얘를 보여주려고 지금 가져나온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네. 이 제품은 뭐 어디든지 뭐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예. 뭐 나인봇이라든가 그런 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이게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떠나서 사실 위험해요. 사실 위험한데 이걸 타는 그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이제 뭐 공원 같은 데서만 타면 이제 타주기를 저희는 바라는데 길거리에 이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덜 위험한데 초보자가 타고 나가면 사실 제가 볼 때는 100%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그런 길에 나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잘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위험하니까 네. 그 길바닥이나 아니면 속도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위험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장비를 붙여서 조금 더 이렇게 덜 위험하고 네.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을 만든 가장 큰 비즈니스 목적은 뭐냐면요. 이렇게 레이저로 바닥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다가 첫 번째지만 이건 작은 컨셉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개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게끔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은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 예. 네, 근데 지금 이 제품과 이 서비스,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과 개인 이동 수단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더 구체화된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길만 내비게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행자 길을 이 제품과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지자체한테 이 자세한 그런 노면 정보, 지금 이 제품에는 가속도 센서도 있고 중력 센서도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저희가 울퉁불퉁한 길, 요철에 있는 구간을 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서버에 또 저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또 지자체 보고 이 길은 보수하십시오. 혹은 이 길은 사고가 많이 나니 안전하게 주행하십시오. 이런 빅데이터 처리를 저희가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라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는 개인용 맵을 만들겠다.
내비게이션 정보에서 맵 정보가 지금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만 수집이 되어 있는데 예. 보행자들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길을, 그러니까 지도를 세분화해서 네네. 그걸 가지고 서비스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탱글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자전거나 이제 산악에 관련된 내비게이션은 네, 그런 대로 지금 돼 있는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 즉 이런 개인화된 이동 장치에 대한 맵은 아직은 이제 좀 불충분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정보를 그런 많이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가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이런 제품들 위험하지만 이제 탈 때 덜 위험하게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개발되는 어떤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어차피 이 퍼스널 모빌리티는 해외에서 많이 타고 있잖아요. 네. 해외 수출을 하든 네. 아니면 아까 말했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를 통해서 이거를 선판매를 하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따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개발 완료가 되는 시점은 저희가 한 10월 달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때부터 다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를 통해서 해외 쪽 런칭 준비를 할 겁니다. 런칭 시점은 내년 한 5월 달 정도로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사실 인디고고에 한번 런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이버 메인에도 네, 올라왔고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공동구매 의사를 많이 내비치고 계시고 한데, 인디고고나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런칭도 하지만, 또 중국 시장에 네네. 중함 무역 관련 업체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끝까지 잘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네네. 수출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게 양산 제품이 아니라 시제품이죠? 워킹 목업이고요. 예, 워킹 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따끈따끈한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예. 나왔습니다. 예. 네. 하여튼 레이저를 통해서 길바닥에 우리 HUD 디스플레이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길바닥에 이제 여러 가지 신호를 주거나 사인을 줘서 사실 사용하시는 사용자들한테 안전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용도로 지금 제품을 개발했는데, 자, 어쨌든 앞에 표시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준비가 돼서 네. 완전한 제품으로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도 한번 요 퍼스널 모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땐 필수로 아마 이렇게 설치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하다 보면 하나씩 이런 어떤 액세서리는 다 이제 사서 붙이게 되는데 꼭 필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도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내려놔도 될까요? 네. 예. 자, 인디고고에서 저희가 이 제품이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기 때문에 그 관련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Polars let you navigate a safe way to your destination at night and day. When it's paired with your smartphone, it becomes a powerful navigation device for your personal mobility, such as bicycle and personal electric vehicle. Not only let you know navigation information, but also it let you use your viewpoints. Polars projects a beam of laser on your viewpoints to show speed, direction, and path. You do not have to risk yourself by watching a smartphone or a cycling computer on your handlebar. Polaris secures your user viewpoints by presenting data in front and center on your way. Simply, you can put this Polaris on your personal mobility with the help of a mount. So, a rider of a bicycle, a Segway, a 9-butt, electric wheels, and an electric kickboard can use it without any problem. An extender is applied to a personal mobility with the handlebar. Polaris informs the rider the mobility speed and direction in order not to lose its path and not to get into an accident. Polaris is distinguished by 8 features. It uses 50 mW high energy green laser to maximize visibility. Polaris has a strong but stylish aluminum exterior with high quality. It has a battery for 6-hour duration also. Polaris is waterproof with IP65 grade. It supports safety and sleep modes also. For eye safety,
A 3-axis accelerometer sensor let Polaris be off when its angle is out of the safety angle zone. On the top of Polaris, there is a cover to be flipped and used as a projection screen at daytime. Through Polaris smartphone application, the user can configure various settings and record personal writing information that can be shared with other writers. It is the next generation display for presenting data of your personal mobility. You can navigate your safe way to your destination by Polaris. Now, we need your help to make this all happen. In return for your contribution, we will send you the very first Polaris. Thank you for watching and hope you enjoyed this video. Once again, support us and join us now. 자, 인디고고 동영상 잘들 보셨죠? 아, 이런 제품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지금 그 펀딩에 성공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이 워터해먹이 사실 성공을 했고요. 네. 폴라리스라고 하는 이 제품은 실패를 했는데 네. 다시 한 번 도전해보려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인디고고에서 그 아주 그 해외에서 특히 이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도 이제 좀 더 좀 알려주고 하면 이게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 퍼스널 모빌리티 내비게이터. 그래서 사실 컨셉이 북극성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예전에 항해사들이 별을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이제 상표 등록되어 있고요. 디자인 등록도 됐고 기술 특허랑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폴라리스가 이제 뭐 모양도 상당히 이제 예쁘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기능도 좋고 하니까 나중에 완성되면 그 아주 대박을 내시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근에 또 뭐 개발하고 계신 게 있다는데 저도 이제 집에 텀블러가 몇 개 있고 이제 저도 차에도 있는데 이게 계속 물을 따라서 마시다 보니까 뭐 커피든 뭐든 마시다 보니까 그 안에 때가 끼면 손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나중에 찝찝해서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텀블러를 계속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텀블러 관련된 뭐 제품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텀블러 세척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모델은 일단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커피 전문점용 모델이 있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용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이제 그 공공기관용은 특징이 뭐냐면 안쪽에서 10초간 스팀으로 세척을 해주고 10초간 안에서 에어브러쉬로 이제 바람을 해주고 UV로 10초간 멸균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30초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디스플레이 안에서 광고를 또 보여줍니다. 광고를 보여주면서 이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는 이 광고를 보면서 광고 수익으로 발생하는 걸 쿠폰으로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제가 이 텀블러를 세척을 하면 이제 1,000원에서 2,000원짜리 광고를 받기 때문에 쿠폰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바로 결제해서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커피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용은 이제 공익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평소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세척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고 가정용도 가정용은 이제 젖병이나 그 일반 컵 이게 휴대용인가요? 세척기요? 아니요. 세척기는 휴대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 설치되는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해서 혼수품으로 하나씩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보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텀블러 안에 뭔가 막 수세미 같은 거로 이제 막 벅벅 이게 닦아야 뭐 닦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목욕탕 가서도 그냥 벅벅 문질러야 씻은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뭔가 에어로 해서 이게 과연 닦아지나요? 저희가 지금 원래 기존의 SPC 그룹에 저희가 그 피처 린서라고 하는 제품을 매년 1,000개씩 공급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컵을 거꾸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누르면 수압에 의해서 내부를 세척해주는 피처병을 세척해주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수세미로 벅벅 닦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건가요? 수압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스팀을 이용하게 되면 고압의 스팀을 이용하게 되면 그걸 좀 더 깔끔하게 이게 눌러붙은 카라멜까지도 벗겨질 정도로 세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 저쪽 안에 보면 이제 손은 안 닿고 뭐 때국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막 달라붙은 이런 것 때문에 찝찝해가지고 못 쓰는 그것 때문에 안 거네. 되게 되는 예. 겁니다. 네. 그래서 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네. 이번에 해결을 한 것 같은데. 네. 자, 이 텀블러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아마 집집마다 몇 개씩 있을 거예요. 네, 통계에 의하면 예.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당 4개씩의 텀블러를 갖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개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몇 번 쓰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척기를 잘 활용하면 집안에서 아니면 뭐 업소에서 네. 아니면 커피 전문점에서 아니면 또 등산할 때 이제 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다시 세척돼서 재활용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되는데 이것도 많이 활용되길 바라는데 개인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으면 네. 거기서 세척 이런 게 되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단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피 전문점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텀블러를 하나씩 갖고 네네.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예, 예.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면 공공기관에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사서 구매해서 세척기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네. 그렇게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일회용 컵 사용을 좀 자제하는 운동도 많이 이제 네. 벌어지고 있는데 실상 보면 실제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편하니까. 네. 또 개인용 컵이나 머그잔 같은 것도 각자 갖고 있는데 이게 막 이 닦기 귀찮고 그다음에 몇 번 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회용 다시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일회용 제품들의 사용량이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환경을 사실은 안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신 텀블러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걸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다시 쓸 수 있도록 네. 물론 이제 세척기가 만들어지면 세척기에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제가 뭐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무 젓가락 같은 데 이렇게 뭐 수세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세척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안에가 이제 지저분하면 이게 좀 찝찝하고 또 어떤 거 보면 오래된 거는 냄새도 나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좀 더 보급을 많이 시켜주시고 네. 그다음에 자연 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일회용 그 컵이나 일회용 제품들의 그 사용을 좀 조금 더 이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맥가이버 우리 저 박승복 대표께서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포부 같은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회사가 법인으로 3번째 회사인데요. 첫 번째 회사는 보기 좋게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M&A를 굉장히 사기라면 사기고요. 네. 제가 못났다면 못난 아픈 기억이 있는 거네 또. 그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세 번째 지금 이 발업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를 정말 크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먹고 살 만큼 그냥 어떻게 삶을 위해서 할 네.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달란트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뭔가를 정말 상품화시키고 네. 하는 게 제 달란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추세는 또 IoT지만 그 이후에도 뭔가를 계속 멋진 제품들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발업으로 키워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회장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 그 발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제품들, 그동안 수백 가지 아이템들을 이제 기획, 개발,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새롭게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이런 물놀이에 쓸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들, 또 이거 말고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잘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상상 속에서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지도 못할 개념만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만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게 디자인이 수려하고 미려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실용적이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국내는 물론 이거 이제 해외까지도 같이 이제 보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폴라리스 같은 이런 제품들이나 우리 발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팔릴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우리 김종태 경제플러스 13번째 2부 순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우셔서 이런 새로운 도전하는 청년들,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뭔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동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년 창업가들이나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정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저희 같은 어떤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창업자들이 아주 마음 놓고 사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그 뭐 정부에서 내지는 뭐 위에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창업자들을 도와주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서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이제 가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분발을 좀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새로운 시도를 계속 도와주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이게 시장이 바뀌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거 안에서만 계속 안주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거기서 놀게 되고, 해외 앞서가는 뭐 중국이 지금 예전에는 저희를 따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된 게, 이게 어떻든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들을 생활에 적용하거나 정부 공공부문 조달해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그 군, 아까 뭐 양말도 그랬었는데 그게 군인들한테 신기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양말인데, 이 군 조달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안 되니까 결국은 민간에서만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봤고, 우리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새로운 신기술들이 바로 시장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뭐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하는 사람들의 몫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이나 이 홍보 쪽에서는 또 그걸 도와줄, 마케팅 쪽에서 도와줄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우리 관공서나 공공부문에서는 이걸 좀 펼칠 수 있는 힘을 받쳐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몫이 다 다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발업의 우리 박승복 대표를 모셔봤고요. 지금 기획하는 것들이 정말 저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날씨 이제 선선해졌는데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미국의 환율 문제, 뭐 미국의 그 이자율 문제 때문에 국내 금융 시장들이 조금 침체돼 있긴 한데, 다시 또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잠깐 어떤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고요. 오늘 그 정부에서 또 아주 의미 있는 발표를 하나 했는데, 그 부동산 수요 예측을 정부가 잘 못했다라는 거를 시인했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가는 속도랑, 그다음에 그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가 거주용 아파트나 이제 그 거주용 주택을 이렇게 확대해서 짓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언밸런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2, 3년 후에는 상당히 심각한 그 가격에 대한 어떤 그 폭락까지도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살 게 아니라 오히려 파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내용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다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높은 가격에 좋은 금액에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지금 부동산이 뭐 이걸 매수 시점이다 생각하시는 뭐 소신과 의지가 있고 뭐 신념이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분들도 2, 3년 후에는 앞으로 미래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어떤 전망이나 장기적인 어떤 시장 예측이 어떻게 보면 정부도 시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아니면 행동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김종택 경제플러스 제13회차 2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전북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